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3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다우는 소폭 상승이었고요. 나스닥이 좀 많이 상승했어요. 나스닥의 상승은 테슬라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테슬라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목요일에도 10%대 상승을 합니다. 테슬라의 상승은 백악관 행정부와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시장 확대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런 뉴스가 주가를 끌어올린 상황이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날 상승은 테슬라 상승은 실적 4분기 실적이 최대치를 이뤘다, 이게 주 이슈였고요. 금요일 상승은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 행정부와 시장 확대 협력 방안 논의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가장 중요했던 것은 12월 근원 PC 개인 소비 지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그 FMC 회의가 올해 처음으로 열립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0.2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죠. 특히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1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를 했죠. 11월 달에 4.7% 증가하고 상승보다는 낮아지면서 시장 예상치를 부합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수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옛날 같으면 폭등을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 과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조금 낮아졌다가 폭등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개인 소비 지출이 0.3% 정도가 낮아진 거 보면 상당한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영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다른 지표가 있었는데,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1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9%로 지난해 12월에 4.4%보다도 나름 완화됐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FMC 30일인가요? 31일 1일 이렇게 아마 있은 걸로 제가 아는데, 2월 1일 이렇게 있는 거 아는데, 그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다소 0.25 정도로 하고 다음에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시장에는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반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까 테슬라가 이제 10% 올라서 나스닥을 좀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미국은 지금 실적 시즌에 있습니다. 실적 시즌.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좋은 기업보다는 나쁜 기업이 더 많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오히려 오르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목요일날 실적으로 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저께는, 이번 주 금요일날은 인텔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4분기 주당 순이익 원래 예상치가 19센트 순이익이었어요. 근데 막상 발표한 거 보니까 주당 16센트 손실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35센트의 차이가 생겨버린 거죠. 근데 미국은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다가오는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그 가이던스에서 1분기가 15센트 손실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사실은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들이, 기업 실적들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좋은 것만 봅니다. 전기차 업체 루시드라는 회사는 기업을 지금 공개된 상태잖아요. 근데 비공개로 돌린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가면서 98%로 상승하는,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좋은 재료에 매우 민감하고 나쁜 재료는 그냥 거들떠보지 않는 상황. 근데 그 와중에 좋은 재료였던 인플레이션 둔화가 시장에 반영이 안 되는 상황.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FMC가 이번 주에는 주요 화두겠죠. 예, 이번트가 주요 화두인데, 금리는 아마 0.25로 제한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세게 박아야 된다 해갖고 0.5% 금리 인상도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0.25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0.25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금리를 어떻게 끌갈 거에 대한 연준의 의중이 중요하죠. 연준은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연준은 2% 제시에 대해 금리를 계속 올리는 쪽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상황이고요. 시장 월가 쪽에서는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오니까 월가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인플레이션을 고인플레이션을 이제 고착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고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을 낮춰놓고 연준이 뭔가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과거 2007년도에 서브라임 모기지 때도요. 이 연준의 금리가 3.2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4.5에서 이번에 올려 4.75가 되는데도 저신용자들이 버티고 있는 게 더 신기한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저신용자들에게는 굉장히 악재거든요. 저신용자들 입장에서는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에 갚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있는데 이게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보면은 나스닥 0.95, 다우 0.08% 정도 이렇게 상승해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다우를 먼저 보면요, 다우는 그냥 일봉 이게 이제 주봉이었고요. 이게 주봉으로는 지난주 하락분을 되돌린 거로 끝난 거고요. 일봉으로는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횡보를 한 거의 횡보 쪽에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나스닥은 테슬라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테슬라 영향을 받아서 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올라왔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움직임은 없죠. 근데 테슬라가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연장으로 한 10%씩 오르니까 이제 시장 반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움직임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해석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전자 가능성, 이거 뉴스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7만 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큽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4,600원까지 올라온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뉴스를 좀 보면 이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가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요 올해 한 26%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적자가 7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삼성전자 오를까? 물론 수급이 중요하죠. 외국인들의 매수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른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작년 4분기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꺾어지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적자는 아니에요. 흑자 중에 있지만 꺾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거는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중요한 데를 일단 올라섰어요. 올라섰기 때문에 지금 주봉상으로도 60주선, 가장 중요한 60주선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제 여기서 싸움이 어떻게 될 거냐. 왜냐면 200주선 저항대를 너무 쉽게 돌파해서 떨어지는 60주선을 맞았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좀 주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오늘마저도 올라선다 그러면 삼성전자, 7만전자 가시권을 접어들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코스피가 외국 매수의 강화. 사실은 삼성전자에 이 코스피 매수가 외국인들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 3일째 거의 7, 8천억씩 샀거든요. 이게 시장에서는 뭐 바닥론이 솔솔 불게하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바닥일까에 대한 의문점이 저도 사실 많습니다.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시장에서는 저는 이제 일단 지난번에 뭐 회원들한테도 뭐 60주선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 일단 보고 말씀했는데 그 이상 갈 건지 안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60주선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기술적 분석 수상으로는 지난주 목금요일에 뭔가 추세 변화에 대한 시그널이 여러 개가 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오늘 봐야겠죠. 봐야겠지만 그런 시그널로 봤을 때는 60주선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가 더 지속되는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